세계 식량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운으로 월요일 날 이 저항 라인을 뚫는다면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거래량도 최근 2달 동안 가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업계가 초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 또한 반도체 수요를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승 삼각 패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주식 성공으로 가는 길을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해서 이 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번 주 증시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지하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2주 연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이번 주 금요일 그 횡보를 뚫고 하락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다음 주 방향이 중요해졌습니다. 금요일 캔들이 횡보 구간을 뚫고 지지라인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올해 지금의 지지라인이 올해 들어서 1차 지지라인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1차 지지라인을 딛고 다시 반등해준다면 좋겠지만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의 8월달 9월달에 하락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참 아쉽고 어렵습니다. 미국 시장이 안 좋을 땐 그대로 따라가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금요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영향으로 보입니다. 사실 수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가 강하며 증시를 내렸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월요일 미국 시장이 내리거나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또 나온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세의 방향성이 일정하진 않지만 현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 관심 종목을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사 인사도 하시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심 섹터를 평소보다 조금 더 늘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흐름과 이슈가 좋은 종목들로 선별했으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음 주 증시의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 짧게 보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차트의 흐름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스스로 대응이 가능할 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식량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식량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세계 곡물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3% 상승했는데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 즉 FAO에서는 앞으로 몇 주간 곡물 가격 인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움직이려 합니다. 올해 7월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산 비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유는 주요 원자재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내 원활한 비료 공급과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소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때문에 당시 국내 비료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2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은 비료화학 사업, 유류제품 사업과 비료 부산물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보면 상승 추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만 놓고 본다면 횡보를 하면서 다소 지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차트만 본다라고 치면 다소 횡보하며 지루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 거래량이 나오며 급등 나오고 상승했지만 이후 시장이 빠지면서 남해화학도 같이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9월 말 121선의 저점을 라인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고 10월 말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한 모습입니다. 현재 저점을 딛고 작지만 V자 반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14,0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여 이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도축 및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 다양한 사료를 축산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봤던 남해화학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팜스토리도 남해화학과 마찬가지로 7월 말에 거래량이 나오며 급등하다 시장이 빠지면서 9월 말까지 빠진 모습이고 다시 한번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과 곡물 가격 급등으로 힘차게 급등한 모습입니다. 현재 2,83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있고 금요일 캔들에서도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밑꼬리가 11선을 딛고 있는 점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운으로 월요일날 이 저항 라인을 뚫는다면 전고점 라인까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 앞타바이오 보겠습니다. 앞타바이오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 전달이 유용한 유전자 전달체에 대한 핵심 기술 및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타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APX115의 미국 임상 이상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먹는 알약 형태인 경구제로 현재 국내 및 호주, 캐나다, 러시아에 이어서 14일에는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관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치료제가 주목될 차례입니다. 만약 긴급 사용 승인과 기술 이전까지 이뤄진다면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성과를 경험할 종목입니다. 앞타바이오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1월 앞타바이오가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소식 없이 잠잠해지면서 행보를 오랫동안 한 모습을 보였고 7월 이후부터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밑꼬리로 5일선을 딛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결과에 따라서 전고점인 62,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게임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도 이미 2012년부터 게임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테크들의 게임 사랑은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 때문입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의 게임 사업 확장은 국내 게임 개발사들에게 호재가 될 것입니다. 수준 높은 한국 게임 개발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곧 한국 게임사들에게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종목은 액션 스퀘어입니다. 액션 스퀘어는 모바일 게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3국 블레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초반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하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7월에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는다는 이슈가 생기며 급등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아직 투자에 대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가 발표되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저점을 완벽하게 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추세고 이번 달 들어서 4,900원을 딛고 계속해서 상승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7,990원 라인까지 다다른 걸 볼 수 있고 5일선을 딛고 있습니다. 금요일같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고가 대비 17% 정도 상승하며 굉장히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정별로 자리를 잡았고 거래량도 최근 2달 동안 가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월요일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과 매물대가 상단에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YJM 게임즈입니다. YJM 게임즈는 스마트폰 및 IT 주요 부품과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7월달에 정부 정책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 추진 소식에 급등하며 최고 3,770원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W자 즉 쌍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나타나고 있고 오늘같이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캔들이 몸통으로 5일선을 돌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기 저항 라인 부분까지 올라온 점과 거래량이 부족한 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 추세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지켜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IT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기판 업계가 초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연간 1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증설을 위해 시설 투자를 1년에 2차례 해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수주 속도가 제품 출하 속도보다 빨라서 제품을 출하해도 수주 잔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 새로 투자한 반도체 기판이 PC뿐만 아니라 서버, 게임 콘솔,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PCB 즉 인쇄 회로 기판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모바일 통신기기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첨단 PCB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에 거래량이 많이 나온 날도 반도체 기판 품귀 현상 이슈로 급등이 나왔었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다시 상승을 반복하며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8월에는 대덕전자의 신규 라인에서 제품이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 19,750원을 기록한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달 들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줬는데, 금요일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또한 매물대도 하방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추세는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월요일 증시에 따라서 이 종목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 또한 반도체 수요를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핵심 반도체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리콘 웨이퍼 제품 대비 전력 효율이 좋은데 그 효과로 전기차 주행거리가 5에서 10%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예스트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상승하고 있고, 금요일같이 시장이 힘든 상황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최근 3개월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밑꼬리로 5일선을 딛고 있고 최근 골든 크로스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 거래량도 많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1차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월요일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2차로 단기 매물 저항 라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의 흐름을 보시고 조심스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주요 사업 부문에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세라믹, 팔레트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하다 하락하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9월달에 신규 설비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거래량 급등 나오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완벽한 V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밑꼬리로 5일선과 12선을 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승 삼각 패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슈를 한 번 더 받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많이들 걱정하셨을 겁니다. 하필이면 장 막판에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두렵고 힘든 걸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음 주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번 주 푹 쉬시면서 다음 주를 잘 대비하기 위해 영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 관심 종목 잘 공부하시고 다음 주를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